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롱런하는 영업사원의 특징입니다. 저는 2015년 1월 때부터 영업을 했고요. 그때부터 원수사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리크루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수많은 설계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스쳐 지나간 분들 굉장히 많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까지도 멋지게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계시지는 않고요. 정말 소수입니다. 근데 그런 설계사들을 보면서 오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특징을 알려드리고 한번 공유해보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내 주변에 오래 하는 설계사 그리고 오랫동안 잘하는 설계사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분들의 특징을 한번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첨해서 가벼운 선물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던 설계사 분들은요, 롱런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정말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분들은 본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출근도 일찍 하고요. 그리고 퇴근도 늦게 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 결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 루틴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동기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 뭐 하라 해도 의미 없이 그냥 본인의 시계는 째깍째깍 지나간다는 것이겠죠. 근데 반면에 이게 내부적인 동기의 원인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이라면은 이제 금세 본인이 하기 싫어졌을 땐 그 근태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아침에 오는 게 막 들쑥날쑥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딱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시간과 그 중요한 그 뭐라 그러죠? 본인만의 패턴을 절대 거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말 귀신같이 지켜요. 정말 꾸준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첫 번째 조건은 그 본인만의 루틴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끼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년차 정도 됐었을 거예요. 1년차 정도면 신입 설계사죠. 그런데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그 누님한테 보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누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뭐 가족들한테까지도 이익을 보려고 영업을 하냐. 근데 그때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그 당시 제 팀원이었는데 울었습니다. 근데 보통 울었을 때 그렇게 대답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 그냥 영업을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 정도까지 대우를 받으면서 영업을 해야 될까 싶어요. 그러면서 영업은 정말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무엇보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보통 버텨내지 못하고 많이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누나에 대한 인식을 꼭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진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1년 정도 더 하다가 그 누나한테 신임을 얻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반응이 냉담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를 내가 꼭 인정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열정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결국 롱런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영위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시간 관리, 약속, 이게 정말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간의 시간에 대한 약속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본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선별할 때도 시간 약속을 너무 못 지키는 고객들은 적당히 쳐내고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 약속도 지키고 좀 어느 정도 매너를 갖추고 있는 고객들 층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게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업을 하시다 보면 시간 약속 정말 안 지키고 나를 막 끌려다니게 만들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객들을 그냥 어느 정도 뒷전에 두는 것 같아요. 좀 상식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성해서 두기 때문에 영업할 때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물론 그 사람들도 당연히 고객들에 대한 약속을 엄청나게 중요한 신의로 지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업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큰 보상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큰 보상 금액이 나가는 경험을 겪은 설계사들 중에서 갑자기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서 보험왕이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제 예전에 하나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된 보험왕을 본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태아보험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의도치 않은 곳에서 고액 보상이 나간 뒤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돈 버는 일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완전히 고객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업적도 껑충 뛰면서 보험왕으로 자리 잡은 그런 분들을 제가 연도대상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굳이 연도대상뿐만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시면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각기 보상 사례들이 있어요. 보상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그만큼 도움을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감사를 받고 소개도 이미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상이 여러분들께서 진짜 한번 크게 나가시다 보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내가 진짜 남을 돕는 일을 하는구나, 보험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보상이 크게 나가 보신 분들, 그리고 보상 사례가 많은 분들은 롱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롱런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났던 분들에 대한 특징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 거, 그 두 번째는 뭐 도끼와 오기가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와 약속에 철저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소명의식, 사명감, 즉 보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롱런 하시는 분들 중에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4월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